번째는 연인을 만날 때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내가 헤어져야 되는 건 알지만 헤어지지 못해 고민인 경우입니다. 그럼 이런 고민이 왜 드냐면, 첫째는 그 사람이 나를 전혀 좋아하지 않거나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와,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나를 반복적으로 힘들게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앞으로도 힘들 걸 알지만 헤어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헤어지면 되는데 나는 왜 못 헤어지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 준 사랑이 너무 커서 안 좋을 땐 너무 안 좋지만 좋을 때는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이 나에게 준 사랑이 너무 커서 앞으로 내가 이 사람 같은 사람을 또 못 만날까라는 생각 때문에 보통 못 헤어집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죠. 헤어져야 되는데 왜 난 못 헤어질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헤어져야 되는 건 아는데 마음이 그거를 쉽게 결정하지 못해서 그 생각으로 괴로운 경우죠. 내가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나는 왜 그게 크게 와닿냐면, 사랑을 많이 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누군가 조금만 사랑을 줘도 그게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릴 때 내가 사랑에 대한 표현이나 아니면 내가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느낌, 내가 애쓰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준다는 이런 사랑에 대한 느낌을 어릴 때 많이 못 받은 경우는 커서 연인을 만날 때 연인이 조금만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도 그게 나에게 크게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비교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과 헤어지면 내가 나중에 이렇게 나를 많이 좋아해주는 사람을 못 만날까라는 불안감이 형성됩니다. 아주 짧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는 어릴 때부터 사랑에 대한 표현도 사랑받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자라왔어요. B라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과 사랑에 대한 표현을 별로 받지 못하면서 자라왔어요. 어떤 사람이 준 사랑이 정말 큰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A라는 사람은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 전에 사랑을 받아봤으니까. 칭찬도 많이 받아보고 건강하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사랑을 표현하면 A라는 사람은 그 사랑을 비교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그 사랑과 지금 주는 사랑을 비교할 대상이 있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B라는 사람은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조금만 사랑해주면 그 사랑이 굉장히 크게 와닿는 거예요. 비교할 대상도 없고요. 그 사랑을 내가 전에 받았던 사랑과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누군가 조금만 사랑해주면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치기 싫어서 이 사람이 정말 아닌 줄 알면서도 내가 그 사람에게 계속 맞춰주거나 계속 상처받으면서 놓지 못하고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경우예요. 주위 사람들은 그 사람 아니다, 헤어져라. 나도 헤어져야 되는 사람인지 알지만 헤어지지 못해서 고민인 경우라 주위 사람 얘기를 들어도 큰 위로와 위안이 되진 않습니다. 그럼 B라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사람으로 힘든 거를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도 못하게 돼요. 왜냐면 주위 사람들은 계속 힘들어하면서 헤어지지 못하는 나를 답답하게 볼까봐 내가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혼자 끙끙 앓면서 힘들어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으로 힘들다고 하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심스럽게 조언을 한다고 하면 주위 사람 얘기를 절대 듣지 말고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 제가 헤어져라 만나라 이런 말씀을 절대 못 드리겠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말고 주위 사람들이 헤어지라고 해도 그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 내 마음이 만나고 싶으면 더 만나시고요. 내가 마음이 있는데 주위 사람 얘기를 듣고 그냥 헤어져 버리면 또 다른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후회로 남을 수도 있고요. 지금 내 마음이 힘들어도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만나는 걸 원한다고 하면 만났으면 좋겠어요.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나를 위해서. 그리고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자책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게. 나는 어릴 때 사랑에 대한 표현을 많이 못 받은 사람일 뿐이지 정말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그냥 계속 그렇게 만나면 어쩌면 나는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힘들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 헤어지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많이 사랑하지 않는 경우에 보통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스스로 이런 게 인지되는 거죠. 아,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아, 나는 소중해.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랑을 못 받고 어떤 성과가 났을 때만 칭찬을 받으면서 그 칭찬의 힘으로 자라왔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사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사랑해도요, 무언가 일을 잘했을 때만, 뭐 큰 일을 뭔가 이뤄냈을 때만 그때 잠깐 사랑하는 거지 평소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조금만 사랑해 주는 것 같으면 그 사랑을 크게 받아들여서 그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거나 그 사람이 나를 떠날까 걱정하거나 내가 상처받으면서도 계속 맞춰주면서 만나게 됩니다. 타인이 나를 사랑해주기 이전에 내가 이제 나를 좀 사랑해보는 거예요. 타인이 비록 나에게 칭찬해주지 않았지만 내가 사랑 표현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이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릴 때 사랑받지 못했던 그 어린아이를 이제는 내가 나를 많이 사랑해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끊어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제 그 사람이 주는 사랑이 없어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지금 그 사람과 당장 헤어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러면서 만나면서 나에게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예쁜 방을 꾸민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라는 그 공간을 꾸민다 생각하고 지금의 내 모습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그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지지 못해서 나를 미워하는 데만 집중했다고 하면 그 집중을 이제 나를 사랑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